네, 반갑습니다. 무료 최고 코인 탐사다입니다. 지난주에도 파이 네트워크 관련해서 이제 그 포럼이 있었고요. 그 워크포스 풀이나 이제 파이 해커툰 우승 앱 그 워크포스 풀에서 이제 지원을 해줬고, 다른 이제 그 뭐 TPL이라든가 이제 다른 여러 이제 단체들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회의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파이 네트워크의 가치에 대한 주제로 2시간 40분 동안 포럼이 있었고요. 오늘 1월 23일 새벽 2시 45분쯤에 시작을 했고 5시 22분까지 진행을 했는데, 두 번째 포럼의 내용은 이제 커뮤니티의 이제 파워에 대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번역에 대한 그 뭐 잘못된 해석이 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이러한 내용으로 다뤄졌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이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사회를 보시는 분이 이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의 발제자는 이제 이분이 이제 레전드 파이라고 하시는 분, 이분이 거의 이제 하셨는데, 이 두 분은 영어권 국가는 아니신 것 같아서 발음을 제대로 좀 그 알아먹긴 좀 힘들었고, 이분은 영어권 사람이셔가지고 좀 그래도 그 해석하는 조금 좀 큰 그건 없었는데, 나머지 또 질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어권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쉽게 해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쭉 읽어 내려가는 형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자, 우선 사회자가 일단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의 섹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파이의 가치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파이 워크풀에서도 직접 참여해 주셨고, 파이 커뮤니티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이 유틸리티와 커뮤니티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싶습니다. 파이가 프리 메인넷이 개방되고 파이가 암호화폐로 완전히 탈중앙화되기까지 파이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우리가 개척자로서 직면할 수 있는 장벽 유형은 무엇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지불을 위한 통화로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것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경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 이라크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그들 국가만의 정부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카타르, 모로코, 그리고 알제리, 방글라데시, 그리고 특히 중국은 모두 암호화폐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포럼을 진행하는 시점에서 러시아도 최근 암호화폐 금지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사용 및 채굴, 그리고 주권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와 자국 및 시민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국에서 암호화폐를 금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지불을 금지한 터키 총리는 또한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사용되는 것까지는 허용을 했지만 교환 매체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불 형식인 통화로는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자국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금지를 고려하고도 있습니다. 즉, 파이코인에서 FI18, 다른 법정 화폐로의 암호 교환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으며,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많은 국가가 규정하고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고 자국에서 이러한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러한 것들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현재 사용자가 KYC를 완료를 하고 법적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자금 세탁 방지 규정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법으로 준수만 하면 될 일입니다. 네, 이거는 발제자의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암호화폐 보유자 또는 사용자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KYC를 완료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표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금 징수 목적뿐만 아니라 의심스러운 활동 또는 디지털 암호화 지갑을 통해서 소유한 사용자의 신원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규정 준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제한이 발생하므로 이것이 우리가 KYC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개척자로서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작업 증명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지 또는 모바일에서 채굴하는지 여부가 전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채굴 장치, 즉 장비겠죠. 채굴 장비나 또는 이제 모바일 핸드폰 등 모두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채굴장에서 암호화폐가 어떤 유형의 채굴을 하는지 명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채굴 암호화폐와 법정 화폐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부과하는 방법에 대한 올바른 솔루션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암호화 지갑에 대해서 KYC를 필수로 만들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유지관리 계정은 실제로 확인을 거쳐서 KYC법 및 자금 이탈 방지법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 나는 그들이 아시아 시장 또는 그리고 우리 자국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겠죠. 발제자의 국가겠죠. 그리고 특히 이 발제자의 관점에서는 유럽 시장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크로아티아에 대한 이야기한 요즘 GDPR에 대한 이러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쉬워졌습니다. GDPR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앞서 영상에서 이제 영국의 브리티시 항공사가 당시에 유럽연합에 속해 있을 때 개인 정보가 몇십만 명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GDPR이라고 이제 법안을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준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 큰 벌금을 물게 하는 일종의 법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브뤼셀에서 권리를 행사하면 대부분의 유럽연합이 해당 법률을 준수할 것이라는 청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준수를 하게 되면 이러한 유럽연합이나 유럽 국가들에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허용을 할 것이란 청신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이죠. 그들은 아마도 그것을 합법화하기를 원하지 않는 소수의 주의에 대해 일종의 압력도 가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사람들에 의해 압박을 받을 것이고 그들은 아마도 좋은 수입이 남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내가 말하는 방식으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가 암호화폐의 보편적인 글로벌 소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들 국가들은 아마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또는 일부 글로벌 디지털 세금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달성할 때 그 거래에 대해서 정부가 출구에 대한 합의가 있을 때 나는 그들이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문을 열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즉, 각 거래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면 될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파이오니어와 관련하여 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세계의 모든 국가가 해당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확실히 파이 네트워크에서 매우 큰 국가이기도 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백만 명의 개척자들이 실제로 파이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다양한 국가의 전 세계 정부가 이 시점에서 암호화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주제는 다른 것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삭감을 받기 위해 적절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자산을 구입한 것보다 더 비싸게 팔아서 세금이 자본이득보다 낮아서 실효성이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모든 기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요청할 때마다 정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이 발제자의 국가입니다. 미국이 그런 이익을 얻고 있다면 $10,000 또는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세금으로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던 사용 국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추진할 다른 측면과 요인은 중앙은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로 알려진 CDBC를 출시하려는 이니셔티브가 있으며 이를 조사하는 국가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8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 대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핀란드,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에서 실제로 구현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영국은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이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이러한 형태의 디지털 통화 변동성이 없을 것이며 그러한 통화의 가치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영역으로 분류가 되고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CDBC가 은행에서 운영되고 중앙 집중화되는 곳에서는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CDBC의 예는 중국의 전자화폐 위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며 세계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모든 자국민들이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분산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반대이며 암호화폐 범주에 대한 분류입니다. 안정적인 코인의 예는 금융 USD 또는 USD 테더와 같을 것이며 그 가치는 상대적으로 운명적인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패널에게 유용성을 제공하기 위해 파이가 평가되어야 하는 위치와 관련하여 중요한 두 가지 값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개척자들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왜 트랜잭션 피의 0.01파이로 표기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트랜잭션 피는 최소한의 교환과 지불의 한 형태로 파이를 사용하는 개척자에게 수수료로 제공해야 하는 값입니다. 0.01파이의 트랜잭션 피가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값입니다. 해당 트랜잭션 피는 발생한 모든 파이 트랜잭션에 연결이 됩니다. 이를 토대로 하나의 파이가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1파이의 가치와 0.01파이의 가치는 매일의 파이 거래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또한 이것은 전 세계에서 발생이 하므로 여기에 몇 가지 관점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억 개 정도의 지갑이 있고 이더리움은 1억 8,500만 개의 지갑이 있습니다. 제대로 해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 이들이 지불 또는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거래로 거의 비트코인을 사용함에 따라 비트코인 거래의 경우 몇 달러에서 과거에는 비트코인 거래당 거의 63달러까지도 증가가 했습니다. 잘 알려진 또 다른 암호화폐 100회 이하의 저비용 거래를 일반적으로 발생시키는 너무 높은 가스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더리움을 말하는 거겠죠. 더 많은 트랜잭션이 실행되어야 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처리되는 공급을 오히려 초과합니다. 더 높은 트랜잭션이 우선순위가 지정되고 먼저 처리되고 있습니다. 발생한 거래의 관점에서 보면 수수료가 부과하기 시작할 때
더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사람이 먼저 처리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매일 저비용 거래를 실현할 수 없게 만드는 부작용을 만듭니다. 처음에 비트코인이 있었던 것과 실제 비트코인 거래가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용자 사이에서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10년 후에 98명 이상의 사람들이 비트코인 디지털 지갑에 비트코인을 1개 미만 보유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발생한 비트코인 거래를 기억해 보십시오. 실제로 거래당 수천 개의 비트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가 높지도 않았고 최초의 가상화폐였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개척자들이 파이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와 같은 일은 곧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파이를 제2의 암호화폐로 원하고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는 유틸리티로 제공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후에는 언젠가 전 세계 우리 모두가 함께 모든 개척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파이 네트워크의 경우 파이 계정이 약 1억 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참여하는 유일한 파이오니어는 3천만 명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세 번째 설립자 빈센트 맥필립은 그의 역할은 커뮤니티의 수장이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개발의 중요한 측면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것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개척자들이 바라는 것은 동기부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기부여는 무언가를 시작하는 데는 좋지만 유지시키는 데는 매우 약합니다. 즉,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파이를 떠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이유겠죠. 그리고 이 유지를 위해서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파이 생태계와 경제가 구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파이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의 양이 증가가 될 것입니다. 파이를 지불 형식으로 수락하는 사람들의 수 또한 사용자를 허용하는 기존 플랫폼에서 확장될 것입니다. 기개척자에서 신개척자까지 파이 지불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파이 네트워크가 항상 P2P 거래에 중점을 두어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토대로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의 확장성입니다. 파이 네트워크 추천 시스템은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대부분은 적극적인 개척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포럼을 참여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이 유저들은 파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새로운 정보를 찾기 위해서 우리 같은 개척자들의 정보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에서 그다지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우리와 공유한 정보와 그들이 우리들의 지식을 공유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들의 요청이 내 영역에 있는 내 서클 팀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니콜라스는 정말 자주 채팅방에 들락거렸고 그곳에서 글을 보는 것이 이 발제자인 사람한테는 너무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이 지금도 10시간에서 15시간 교대로 일하는 하드워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발전이 되었고 해서 니콜라스가 2, 3일에 한 번씩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 파이오니어들이 자신의 수익팀과 이제 메인이 줄어들고 있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게 좀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게도 될 것입니다. 즉 채굴 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지고 수익을 내는 팀에서 채굴하는 개척자의 수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실제로 메인넷이 이제 폐쇄형 메인넷이 이제 발표가 됐지만 예상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제 신규 채굴자는 늘었지만 복귀하는 유저는 사실상 좀 미비했다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킥오프 일정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우리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유저들이 이탈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개척자들이 찾고 있는 것은 파일을 법정 화폐로 판매하거나 파일을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앱에 로그인할 수 없는 참을성 없는 사람들도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오늘날 암호화폐가 개발되는 방식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미 경험해 왔습니다. 가능하나 많은 사용자가 암호화폐를 채택하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공개되는 많은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개발된 토큰 또는 암호화폐는 약 17,000여 개 이상의 암호화폐가 존재하고 있고 하루에도 50여 개씩이 매일 새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개척자들이 많아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개척자들로 이루어진 수입팀의 개척자들은 파이가 무엇이고 파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완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활동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파이 커뮤니티에 조금 집중하고 싶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다른 커뮤니티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거시경제적 규모의 전체 그림을 보고 그들을 창조해온 개척자들이 그들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더 많은 개척자들이 파이에 대해 배우고 파이 네트워크 행위 외부에서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파이 코어 팀이 아닌 개척자들 사이에서 이끄는 파이 컨벤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파이 코어 팀은 몇 년 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될 거라고 백서상으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파이 라이프스타일은 과거의 팟캐스트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선구자들과 함께 파이가 무엇인지, 파이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관점과 이해를 살펴보기 위해서 개최되었습니다. 그게 낙토, 매드매스 앤 컷이라고 하는데 낙토는 여기 지금 이 포럼을 주최한 그 이제 발제자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도 이렇게 하고 있고 TPG에 대한 언급도 이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파이 또는 다이오는 공급업체가 상품과 서비스를 나열할 수 있는 리소스이며 파이를 지불 방식으로 허용하는 비즈니스를 찾는 개척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익스프레스 파이와 TPG 크레딧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한 2주 전인가요? 익스프레스 파이에서 이제 301파이당 314달러라고 하는 필리핀 그 이제 사이트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익스프레스 파이라는 그 이제 이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이 커뮤니티가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라고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인플루언서와 콘텐츠 제작자를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더 크고 활발한 텔레그램 파이 커뮤니티 움직임 중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개척자들을 교육하는 데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파이에 대한 관점에서 전 세계 개척자들을 교육하는 또 다른 파이 커뮤니티입니다. 파이 컨벤션은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및 기타 여러 국가에서 열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토대로 파이의 지불 가치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파이 라이프 스타일이 가치평가에서 파이당 100달러로 많은 행동을 확립했을 때 경제적 가치를 설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개척자가 제품에 100달러를 투자한 다음 그 가치를 확립한 파이 하나에 대해 다른 개척자에게 제공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존재하는 모든 파이가 약세 통화처럼 100달러에 대한 교환에서 현금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00 평가를 기준으로 1파이가 가지고 있는 구매력의 개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는 파이를 지불하는 대가로 원거리 제품을 다른 개척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파이의 총 비용은 0.01파이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파이에 파이당 $100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가치가 파이가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와만 관련이 있는 평가입니다. 재화와 서비스에 소비되는 파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평가에 동의하는 개척자들이 자체 경제에서만 얻을 수 있는 값입니다. 단일 파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평가를 받는 대가로 그들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러한 혼란은 개척자들에게서 비롯됩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파이가 파이의 가치를 구축하는 방법과 그 가치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개척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파이가 화폐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개척자가 이해하면 그런 다음 암호화 시가총액과 관련된 총시가총액은 작동 방식과 관련하여 더 이상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가중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파이 생태계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돈으로 화폐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실제로 사람들에 대해 브랜드화한 포괄적인 암호화폐입니다. 그들은 배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일 뿐이지만 궁극적으로 개척자들에게 묻습니다. 결국 파이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개척자 손에 달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이의 가치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올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몇 가지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결국에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코어팀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격 형성에 대해서는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겠죠. 주요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가 논의해야 할 중요 사항은 커뮤니티에서 주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이 코어 팀에서도 이러한 정보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필요한 솔루션 정보는 기본적으로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발제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앞서 개척자들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파이의 창시자들이 약 250여 개의 드레드 개척자들에게 그들은 자신의 파이 계정에서 파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의 유틸리티 시작을 테스트하고 생성하기 위해서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 파이 네트워크 공식 발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개척자들은 요티 개척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앱 전송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척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 교환 및 지불 매체 수단으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여러 개척자들에게 파일의 매개체로 거래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개척자들이 받은 돈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파일 계정으로 파일을 받았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구입한 여러 개척자에게 다른 조던 하여튼 스피커를 배송했습니다. 스피커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유저는 직접 집까지 피자를 배달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봤을 때 한국에서도 꽤나 유명했죠. 그 대표적으로 알려진 제가 카톡방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운영하고 계신 레나님이 이제 그 유명한 사례일 겁니다.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는 미스터 피자를 이제 한 판과 피자 콜라 1.25리터를 파이와 이제 교환을 해서 시켜 먹었던 유명한 사례도 한국에서는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파이와 교환하여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유형의 파이 거래를 생성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누구와도 개척자가 목격할 수 있도록 기록되고 표시되는 최대 규모의 파이 거래였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최초의 파이 거래는 개척자들과 그들이 함께 제공한 것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많은 유형의 개척자들을 보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의 내용들은 이제 과거 개척자들이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거래를 해왔던 내용들을 이제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파이가 사용 사례에 대해 그 나라에서 매우 강력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이 네트워크와 그 발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모바일 사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거물들이 디스코드를 바꿉니다. 이미 꽤 많은 파이 거래를 설정했으며 PMM이라고도 하는 파이 네트워크 시장뿐만 아니라 파이용 스마트폰도 판매했습니다. 급여 역사의 초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파이오니아 아리언과 그들의 파이 커뮤니티가 처음으로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해석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파이와 교환하여 제품을 경매하는 것은 파이의 첫 번째 사용 사례 중 일부를 구축하기 위해 지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2,000건 이상의 700개 이상의 파이 거래가 완료가 됐으며 국가나 대륙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척자에게 파이 지불을 용이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 개척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구매한 IOU에 기초하여 그것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파이오니어들이 기꺼이 구매하고 다른 개척자들이 기꺼이 제공할 의향이 있는 파이와 교환하여 어떤 유형의 상품과 서비스가 판매되었는지 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또 이제 과거 그 거래 내역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목이 점점 아파서 좀 빨리 좀 끝내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코인마켓캡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코인마켓캡.com의 관심 목록에 두는 것은 많은 개척자의 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자, 개척자는 코인마켓캡 계정을 생성해야 하고 이는 다양한 유형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과 신용화폐가 다른 암호화폐 시가총액과 얼마나 많은 비율로 투자되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같은 더 큰 것에 돈이 투자되었는지 등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도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것의 초점은 개척자 또는 사람들의 유저를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관심 목록에 파이가 있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질 때 암호화폐에 투자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이 사이트를 봅니다. 또는 새로 출시된 암호화폐, 아직 완전히 출시 및 출시되지 않은 코인은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관심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암호화폐와도 비트코인의 와치리스트를 능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거의 2억 5,260만 명이 시청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많은 개척자로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컨텐츠 제작자 또는 인플루언서라면 만약 당신이 인포그래픽을 만들거나 우리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개척자들에게 우리 모두가 그것을 우리의 관심 목록에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면 그것이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그것을 사용하기보다 항상 그것을 사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가치를 얻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돈을 쓰고 나면 돈을 쓰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산은 보유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으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올라갑니다. 암호화폐가 가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통화로 유통되지 않으면 해당 모델로 구축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개척자로서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는 파이 네트워크의 모든 개척자의 이익을 위해서 성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트위터, 디스코드 등에서 선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을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제공되는 정보는 편향되거나 네트워크 참여로 인해 제한된 지식 API 네트워크에서 나옵니다.
발생한 일에 대해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고 추측해서 진실을 검증할 수 있으므로 큰 책임이 따릅니다. 그것은 다른 개척자들을 교육하는 모든 개척자에게 있으며 그것은 그들이 결론을 도출하는 출처에 있습니다. 2019년에 파이 네트워크가 출범을 한 당시에 파이 코인을 주제로 하는 유튜버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은 유튜버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개척자들에 대한 커뮤니티들의 많은 이제 이제 활동이 필요하고 너무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통찰력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이제 해당 주제를 이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포럼에서는 지난번에는 워크포스풀에서 이제 그 지원을 했고요. 그 1차 회의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오늘 워크포스풀에서 머덕 주니어라고 하는 수석 개발자도 참여를 했습니다. 워크포스풀은 다시 말씀드리면 파이 해커툰의 지난 6월 28일 날에 파이 투데이 때 진행했던 파이 해커툰의 우승 앱이기도 합니다. 국제적인 인재 채용 그 서비스 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이제 또 한마디 한 게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이제 짚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타입니다. 예, 저는 워크포스풀의 머덕 주니어라는 사람이고 이 앱을 개발한 수석 개발자입니다. 우리 팀은 파이 커뮤니티 지원과 지속적인 포럼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워크포스풀 앱이 매우 훌륭하다고 자랑하러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에 따라 강력한 프리랜서 시장이 미래 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유용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유틸리티가 모든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필요한 것이고 시작하는 프로젝트를 차별화하는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계의 혁명을 일으킨 것처럼 나는 블록체인이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최전선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뭔가 대단한 것이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블록체인이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신뢰와 간단한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그거라서 이제 일단 뭐 기타 질문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일단 여기까지만 짚겠습니다. 이러한 그 AMA가 이제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뭐 일단 그 주요한 자리였던 것 같고요. 유용한 자리였으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발제자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커뮤니티들이 기개척자들이 할 의무가 마땅히 주어지고 이 파의 가치가 이제 분명히 생길 건데 그를 위해서는 파이 네트워크들의 기개척자들이 이제 커뮤니티에 이제 힘이 필요하고 이러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다 많은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보다 많은 그 신규 개척자들에게 많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진실을 검증할 수 있도록 큰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 봅니다. 일단 이러한 이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파이 네트워크의 가치도 더 오를 것이고 이런 것이 또 닦아진다면 이제 기반을 마련이 된다면 여러 국가에서도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인정을 하는 날이 이제 곧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새벽 2시 40분부터 지금 현재 시간 오전 11시 57분까지 5시 22분에 마감을 하고 해석하는데 약 7시간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해석하는 데는 이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비추어서 들어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시청을 해주셨길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